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와우, 경찰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66명, 국민의힘 국회의원 절반 이상을 무더기로 조사 중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회에서는 이 경찰국 이 문제 가지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30일 민주당이 정경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안을 이첩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하면요,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그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이 끝나는 다음 달 6일 전까지는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 의원 66명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알려진 해외 체류 경력이 없는 이동호 씨가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수시 특별 전형으로 50대 1에 가까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경영학과에 입학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이 시의 모교인 고려대에 자료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곧장 이 시의 입학 전형은 특별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때 당시 국민의힘도 오류를 인정하고 정정문을 내고 의혹 제기를 철회했는데, 자, 이게 잘 보십시오. 일단 허위사실이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허위사실을 주도적으로 공표한 사람은 그런다 치는데, 그 사람조차도 자기가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허위사실이다 하면서 정정문을 내고 의혹 제기를 철회했다면 이것은 처벌되기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민주당 국민검정법률지원단은 이재명의 아들이 특혜를 누린 것처럼 사실을 오도한 것은 후보자 검증을 핑계로 한 음해와 비방이라면서 고발을 강행했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철회했는데, 그거 잘못된 것이다 하고 철회했는데 고발을 강행했다? 그러면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무게를 전혀 안 두는 거죠. 이거는 법정에 가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은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 몽땅 다 성명서 작성 경위 등을 서면 또는 유선상으로 조사하는 한편 일부 국회의원에게는 출석도 요구하는 등 막바지 조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관계자는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모 의원이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던 지난달 말 갑자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서 소환 날짜가 의정활동 등과 겹쳐서 서면 답변으로 가름하겠다고 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서면 질의서가 왔고 그 서면 질의서에 답변을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콜한 겁니다. 갑자기 와라. 여러분, 만약에 소환을 할 것 같으면 서면 질의서를 보내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서면 질의서가 왔고 그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출석 요구서를 한다?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번 수사가 공교롭게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이 여권과 대립각을 세운 시점에 진행되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경찰국 신설에 대한 불만이 이번 수사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한 당직자는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경찰이 여당 의원 수십 명을 상대로 일일이 개별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일종의 실력 행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경찰이 일종의 실력 행사고 협박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죠. 누가 봐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경찰국을 신설할 때 행안부에서는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또 들어버립니다. 이게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받았는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딴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데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입법 조사를 하는 데입니다. 입법을 하기 위해서 상황을 조사하는 데죠. 그런 국회 입법조사서가 행안부 경찰국은 위법이라는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여부가 중요 쟁점으로 떠올라 버렸습니다. 이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그런 해석을 내놓으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가 충돌될 수밖에 없죠. 행정부의 법제처가 있고 국회에서 이 법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디로 가야 되죠? 헌법재판소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렇게 나온다? 굉장히 이상하죠.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어제 7일날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질의해답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 자문위원들은 정부 조직법상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사이에는 일반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면서 그러므로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한 것은 위법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정부조직법 7조 1항에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아서 경찰청을 통할하지 않는 위치다. 따라서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했고 이어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직접적으로 지휘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은 위법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게 불을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에 누가 이것을 질의했냐 하니까 이해식 민주당 의원 등이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에는 이해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입맛에 딱 맞는 자료를 내놔버린 겁니다. 지금 이제 행정부는 정권교체가 일어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을 하고 있지만 국회는 국회의장이 누구다? 민주당이죠. 거기다가 국회의원의 3분의 2 가까이 절대 다수가 민주당이죠. 야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 입법조사처 및 국회 사무처 등등은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 위임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해석을 어떻게 이것을 유권 해석처럼 확정시키려고 하는 거죠. 또 입법조사처 자문위원들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없이 경찰국이 신설됐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경찰청 신설은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의 필요적 심의 의결 대상에 해당된다 하면서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현행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 중에는 소수 의견을 낸 경우도 있었는데 일부 자문위원은 지난 30년 동안 경찰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2540사건에 불과했다. 모든 중요한 안건이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건 아니라는 의미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입법조사처라는 데가 희한한 답변을 합니다. 경찰국 신설 문제에 의견을 밝힌 자문위원이 누구인지 밝히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외부 전문가들의 법률 검토를 토대로 작성됐다고만 했습니다. 누군지 밝혀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향이나 또는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이 누구다 하면은 민주당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문진식 민주당 의원이 경찰국 설치를 위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쳤습니까 하니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그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라고 답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상대의 질문에 말린 거죠. 마치 불법을 저지른 듯한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다만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적 논쟁이 있는 사안이라서 하면서 답변을 얼버무렸습니다. 이 부분도 간단히 답변하면 됩니다.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받았으므로 이것은 합법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 거기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속사포로 몰아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질문에 그냥 물렁물렁 빨려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같은 날선 자리에서는 준비를 좀 많이 해갔어야 됩니다. 이런 종류의 질문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미리 알고 준비를 해갔어야 되죠.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했기 때문에 법제처를 들이비려 버리면 끝나는 상황에서 윤희근 청장 후보자가 조금 말려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경찰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66명을 무려 66명입니다. 절반이 넘죠. 절반이 넘는 여당 국회의원들을 무더기로 조사 중인데 여기에서 서면 질의실까지 보내놓고 다시 출두를 요청하는 그런 희한한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 청문회 다음에 임명이 되겠지만 임명되고 나서는 소신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소신을 가지지 못하면 계속 딸려 들어가게 되고 결국 국가가 혼란한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님.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